네, 시장에 대한 전망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관건이 또 FOMC 의사록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은 연일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7월에 25bp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기정사실화됐지만 그 이후에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일단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양호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서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르고자 하는 의지가 일단 강하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나 PC 물가 지수 이런 걸 보시면은 헤드라인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 코어 가지고 좀 알고 논란이 있긴 한데 실제 보면은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올 때도 먼저 헤드라인이 내려오고 항상 시차를 두고 코어가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7월에 25bp 인상 이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익 쪽이거든요. 주간 실업성 청구 것들이 연초보다는 조금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은 최대 25bp 인상한다 하더라도 올해 연내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도달하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고용이 더 악화되냐 않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를 혹시라도 흔들지는 않을지 이번 주에 지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좀 약해진 거는 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민감도라게 될까요? 그게 작년하고 좀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경제 지표, 그다음에 실적 이 부분으로 관심이 더 확연하게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산업 생산, 그다음에 수출 같은 지표들이 상반기 내내 이제 부진하다가 딱 이번에 한번 약간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반등이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상으로 보면은 기저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 흐름을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코스피와 이제 수출, 그다음에 코스피와 산업생산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상관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2,60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우상향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장의 예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메모리 쪽 특히나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확신을 좀 심어주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컨센서스가 약간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컨센서스가 좀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올해 6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디램 가격 내려가는 폭이 조금씩 낮아지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엔비디아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다음에 TSMC에서 수요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천억 수준에서 9천억 수준 이 정도의 1조 근방까지 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을 굉장히 줄이는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마침 그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 그 수출 감소폭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은 거는 이제 확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고 2분기 우상향, 3분기 정도까지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약간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무역 수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역 수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물론 반도체 수출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무역 수지가 준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이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이제 약간 좀 약세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일본과 이제 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통화는 어떤 그 불안정 되었다 확연히 했어요. 반도체는 분명히 이제 수출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 업황 바닥은 좀 확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한 쪽이 좋아져야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일단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TSMC나 엔비디아 여기서 AI 관련된 수요가 반도체 관련 수요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또 이제 과거에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보면은 3, 4년 주기거든요. 3, 4년 주기로 돌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미국 그 대선이 있고 대선과 맞물리면서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던 것이 반도체를 갖다가 자국 내 산업에 유치하면서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이 3, 4년 주기 사이클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들어설 때가 2020년인데 그때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무수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반도체 좀 관련 그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던 흐름, 이 부분이 이제 내년까지 생각하면은 내년이 이번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그런 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지만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음식료 쪽의 상승입니다. 삼양식품이 10% 내외를 급등하고 있고 농심도 괜찮은 양상인데 최근에 정부의 또 한마디로 인해서 음식료 쪽 특히나 라면이라든지 뭐 제과, 제빵 쪽에서 가격 인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음식료가 보통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약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익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격 단가를 막 인상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를 가면은 분명히 이제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내년까지 이익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약간 가격 인하하면서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부분이고 2012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경기가 부진하고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국내는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음식료 같은 어떤 필수 소비재의 어떤 가격 인상이 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음식료 자체의 어떤 이익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보면은 일단 단가는 예전보다 올랐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 총선 이후 이때 되면 음식료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 지나면은 투자 적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하반기의 유망 종목군을 꼽으라면 어떤 업종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실적을 한번 해봤어요. 2분기 실적 시즌에 좋아질 만한 것들을 좀 해봤는데, 대략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선, 자동차, 엔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하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이미 좋은 그 업종이었었거든요. 1분기에 좋은 업종이었었는데 2분기에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신호들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서는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YOY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QOQ로 돌아서는, 이게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항상 이런 QOQ를 좀 봐야 되는데, QOQ로 돌아서는 업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로이터 통신이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지금 허리펑 중국 부총리 첫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새 경제팀을 만난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방청법 개정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현안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이 부분은 중국도 약간 그 미국도 중국과의 어떤 공급망 단절이 약간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유화적인 스탠스를 좀 취했잖아요. 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중국도 경기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보면은
경기가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꺾이고 있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완전히 단절되는 게 좀 불안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향후 흐름상으로 보면은 미중 간 갈등이 조금은 완화되는 구간으로 가는 그런 걸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그래도 훈풍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